안녕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 치를 떨던 인간들도 미화되기 마련이죠. 저는 이 지긋지긋한 기억을 모조리 덜어내고 싶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도 들키고 싶지도 않았던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이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철저히 방어했던 비열하고 치졸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였죠. 그 녀석은 저보다 3살 연하에 세상 물정 모르는 철딱선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아니 숨기고 있었던 그 적나라한 본심을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고 살 떨리는 그때의 사건. 이 인간의 이중인격을 여기서 탈탈 다 털어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전 대학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죠. 저보다 3살 어린 데다 얼굴마저 동안이라 처음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 주마다 출사를 나간 탓에 거기서 온갖 정이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산을 가면 위험하니 손잡아주고 바다를 가면 분위기에 취해 또 손잡아주고 그렇게 손잡다 눈까지 맞았어요. 나름 진지한 만남이었는데 주위에선 그저 급진전된 만남 같다고 했죠. 그때 그 말을 새겨 들을 걸 그랬어요. 그럼 파혼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연상연하 커플로 시작해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전 졸업과 동시에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대학원 졸업 후에 느지막하게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 되었죠. 연애 기간이 꽤 길었기에 남들 보기에도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여보야, 우리 이제 곧 결혼도 할 텐데 뚜벅이 생활 힘들지 않아? 아니야, 아직은 뭐 딱히 불편할 건 없는데 왜? 지하철도 버스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긴 자기랑 놀러 갈 땐 내가 차가 없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 그렇지? 그럴 줄 알고 여보 장모님이 차 한 대 딱 계약해 두셨어. 어때? 서프라이즈! 제 돈으로 계약한 차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마음이 곧 제 맘 아니겠어요? 남들 다 있는 차 한 대 없는 남자친구가 그동안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선물해 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오? 그 정말이야? 우와. 내가 뭔 복을 타고난 거야? 우리 자기 만나서 내가 이렇게 호감만 해도 되나 싶어. 고마워 정말. 내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엄마 돈으로 계약한 거니까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 우리 이제 여보가 운전하는 차 타고 놀러 갈 수 있겠다. 그치? 내가 우리 왕미마마 알아서 잘 매시겠사옵니다. 하하하하하. 사실 남자친구는 면허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초년생이에요. 차가 꼭 필요할 땐 예비 시부모님 차를 빌려서 타곤 했죠. 그런 남자친구에게 저희 친정에서 통 큰 결혼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직접 매장에 가셔서 평소 남자친구가 가지고 싶었던 모델에다 풀옵션으로 빵빵하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예물이기도 하니 당연히 남자친구 명의로 해주셨고요. 우리 사위 요즘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없지? 괜찮습니다. 우리 여보 데리고 가려면 이 정도쯤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배포 좀 보게. 그래, 그럼 차나만 믿고 우리 은영이 걱정 안 하겠네? 여부가 있겠으니까 장모님. 걱정 훅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를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저랑 같이 타고 다닐 애마가 되기도 할 거고요. 양가 도움 없이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했지만 대출이 불가피했죠. 그래서 예물은 친정에서 해주기로 하셨기에
남자친구와 원했던 차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보야, 내가 자기 원하는 차도 준비했겠다. 여보는 그럼 나 뭐 해줄 거야? 어? 자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사실 지난번에 수진이랑 백화점 갔다가 받은 게 있는데 여보가 지금 이제 취업을 했잖아? 돈도 거의 모으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반지 하나 해주면 좋겠어. 에이, 그 반지쯤이야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그럼 거기 같이 가보자. 자기는 그 비싼 차도 떡하니 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일을 시작한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제 나름의 배려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전 백화점으로 가서 제가 미리 받은 반지를 보게 됐어요. 여보야, 어때? 예쁘지?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모델이래. 오, 예쁘네. 자기 손가락에 잘 어울려. 그럼 이걸로 할래? 정말? 그럼 이걸로 하자. 고마워, 여보. 그렇게 예물 준비까지 척척 잘 되어가나 싶던 찰나. 남자친구는 대형 사고를 쳤죠. 사이즈 다 됐지? 그럼 결제할게. 300만 원입니다, 고객님. 예비 신부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반지도 선물 받으시고 신랑님이 정말 멋지세요. 네, 제 남편 될 사람이 좀 멋있긴 하죠. 헤헤헤. 얼마라고요? 300이요?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300이에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예물 반지를 맞췄는데 비싸다고 흠칫하는 그 모양새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살짝 데리고 나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래? 이 정도도 생각 안 했어? 난 그래도 여보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 건데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럼 가격을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난 정말 비싸도 100 정도로 생각했지 30도 아니고 300이라니. 내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 돈이면 우리 신혼집 대치우고 갚는 게 낫겠다. 안 그래? 아니 뭐라고? 그냥 반지도 아니고 결혼하니까 주고받는 예물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야? 여보 차는 5천만 원 그 이상이야. 무려 5천. 거기에 비하면 이 반지는 세 발의 피 손톱에 떼잖아. 여기 와서 정말 반지 치수까지 다 재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갑자기 비싸다니요. 다른 예물 다 생략하고 당사자끼리만 원하는 걸 주고받기로 했는데 이 반지 하나로 실랑이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급여 정도의 반지를 해달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신혼집도 대출이 반 이상이잖아. 서로 부담 안 주려고 양가 어른들 것도 다 생략하기로 한 건데. 그래서 이 반지 하나 받는 거잖아. 아니 보러 온 거잖아. 평생에 한 번이는 결혼인데 이 정도는 그냥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 않아? 내가 그냥 여자친구야. 당신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이야. 안 그래? 그래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계속 굳이 피울 거야? 결국 말 많고 탈 많던 반지는 없던 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생각해보고 온다며 그 자리를 애써 피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해도 더러워서 이젠 제가 하기 싫었습니다. 이미 난도질 당한 제 맘에 그 반지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자기야, 미안해. 기분 좋게 딱 결제하고 사줘야 하는데 정말 지금은 그 300이라는 돈이 나한테 너무 커. 일단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모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됐어. 그럼 반지 보러 가기 전에 미리 금액을 물어보던지.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내 생각은 조금 더 안 해. 난 뭐 매일 여보 어리다고 봐주고 배려만 해야 돼. 아니, 거기서 나이가 왜 나와?
사건의 본질은 반지잖아, 반지. 제가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그냥 선물해달라는 반지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식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 번이는 결혼식이잖아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견 탓에 저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여보야, 반지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해. 결혼 앞두고 이게 뭐야. 자기는 그 반지 꼭 갖고 싶은 거지. 근데 나 좀 정말 이해해주라.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나한테 300원 지금 너무 커. 그냥 30만 원짜리 정도로 먼저 하면 안 될까? 뭐? 그냥 30만 원짜리. 그냥? 우리 결혼식이 그냥이야? 며칠 동안 있다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야? 30만 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보 하는 말이 그렇잖아. 적어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해한다며. 말만 이런 거야? 잊어보니 너 속물이구나. 아무리 너네 집에서 5천짜리 차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맞춰야 해. 내가 아직 벌어놓은 게 없잖아. 막무가내로 쏘아붙이는 남자친구와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가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으면 시댁 어른들과 상의를 해봐도 됐을 텐데 괜한 서운함까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천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생애 딱 한 번이는 결혼식 예물로 고민하고 고민하다 말한 건데 칼같이 잘라버리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대꾸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 상황 고려 안 하는 속물로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것까진 말 안 하고 모른 체 하려고 했거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말 하려고 그렇게 각을 접어? 너 500만 원 있잖아. 왜 계속 없다고 힘들다고 잡았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500만 원 있어? 사실 신혼집을 구하고 미리 짐을 옮기던 날 그 사람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더군요. 어지간한 수입 지출 내역을 제가 다 알고 있었고 결혼식과 더불어 예물 내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넣었던 적금이기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아니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었잖아. 지금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 그걸 저 언제 봤대. 자기야. 근데 그거 자기한테 주려고 넣은 거 아니야?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미치겠네. 무슨 꿍꿍이야. 그냥 말해. 나한테 쓸 게 아니면 뭔데? 사실 그거 엄마가 아빠랑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간다고 하셔서 경비 보탠다고 매달 넣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 엄마 아빠 환갑이시잖아. 그래서 듣고 나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환갑은 저랑 같이 챙기면 되는 거고 당장 여행을 가시는 것도 아닌데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결혼식하고 나랑 같이 은하하면 되잖아. 나도 이 집 며느리 되는데 그걸 왜 여보 혼자서 결정해? 그럼 그 500만 원으로 단지 300만 원 먼저 결제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목적 혼바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융통성 없는 이 인간,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혼식인데 당사자인 저희가 서로 주고받기로 한 예물이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500만 원 있다는 걸 몰랐다면 제가 반지를 300만 원짜리로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성비가 좋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했겠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저를 위해서 못 쓴다는 그 태도에 멘탈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 그것도 너랑 한 입을 넣고 평생 같이 살 와이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자기랑은 평생 살면서 돈 벌어서 비싼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니잖아. 일생에 한 번뿐인 환갑이시잖아. 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왜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어? 부모님 해드리는 걸 못하게 한 거야? 지금 우선순위를 보라고. 결혼식 앞두고 너네 집 형편 생각해서 양가 예물이며 예단까지 다 생략했잖아. 대신 신랑 신부 우리들 서로 거만 주고받기로 한 거잖아. 그럼 이게 먼저잖아. 더군다나 네가 정말 돈이 없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300만 원짜리 반지 보지도 않았어. 500만 원 정도 모았길래 300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한 건데 5천만 원짜리 차는 쉬워 보여. 천지공감 못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담아둔 말들 하나하나 다 내질러 버렸습니다. 저를 비싼 반지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태도에 오라통이 치밀었죠. 모든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제 나름대로 배려했는데 끝까지 우리 결혼식보다 예비 시부모님의 환갑만 외치는 그 꼴이 추잡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죠. 결혼하고 살면서 더한 일도 겪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앞뒤 꽉 막힌 저 인간과 이런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생각하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럼 넌 그 500만 원 우리 결혼식 위해선 절대 안 쓴다는 거지. 맞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잖아. 목적이 우리 부모님 환갑 여행이잖아. 이건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대신 자기한테 적당한 걸로 내가 준비해볼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나도 당신 차 계약한 거 없던 일로 할게. 나도 그럼 뭐 적당한 거를 생각해보던지. 친정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딸이 사랑하는 예비 사이를 위해 계약한 차였죠. 남들 다니는 작은 차 한 대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당신의 딸이 시댁과 남편의 예쁨 받으라는 뜻이기도 했죠. 처가의 깊은 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시커먼 속내에 저도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계약한 차를 왜 건드려? 공가사는 분명히 하자 좀. 딱 건들기만 해. 여기저기 자랑 다 해놨단 말이야. 처가에서 새 차 뽑아준다고 얘기 다 했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도 네가 말하는 돈에 맞춰서 예물 다시 준비할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가 원하는 반지 못 해준다고 이래. 그래.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해서 부모님 환갑 여행 보내드리고 남은 걸로 더 좋은 반지 해줄게. 됐지? 대신 차 계약한 거 취소하면 안 된다. 내 차 절대 건들지 마.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됐다. 그만하자.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려 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꼴에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부모님께 효도는 해볼 심산인데 그러면 뭘 합니까? 자기 뒷바라지 해줄 예비 아내는 안정에도 없는걸요. 바로 그 길로 바로 달려나가 계약한 차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차 계약을 취소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자기야, 근데 차는 언제 나와? 차 나오면 빨리 드라이브 가고 싶다. 무슨 소리야? 그 차 취소한 지가 언젠데. 말했잖아. 나도 당신이 말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물 준비할 거라고. 그 5천만 원짜리 차는 당신한텐 과분하지. 뭐? 정말이야? 야, 아무리 네 입맛대로 안 된다고 해도 그렇지 그딴 짓을 해? 진짜야. 확실하게 얘기해. 내가 말했잖아. 그날 바로 가서 차 계약 파기했어. 내 부모님은 뭐 그 큰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잘 됐지 뭐. 차라리 그 돈 놔뒀다가 내 비상금 하지 뭐. 오매불만 기다리던 신형 새 차를 영영 못 보게 되자 남자친구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망연자실을 넘어 세상 잃은 표정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진짜 그 차 계약 파기했어? 그렇다니까. 위약금도 정성껏 물고 깨끗이 파기했다니까?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던지. 만약 이게 진짜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민낯을 다 까발려 줄 거야. 이제는 하다 별 협박을 다 하네. 너 딱 그러기만 해.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려 차 매장으로 뛰어가더군요. 몇 시간 뒤 입에 거품을 물고 들어오던 남자친구는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아깍 소리 지르며 연신 발악을 했습니다. 급기야 신혼집 벽에 걸려있던 꽃그림 액자까지 사정없이 내리치더군요. 야, 너 미쳤어? 이거 내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잖아. 뭐 하는 짓이야? 너 같으면 안 미치겠냐? 내가 먼저 차를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내가 안쓰럽다고 알아서 차 계약해놓곤 마음에 안 드니 파기해.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사람 기껏 다 흥분시켜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드디어 나왔네 네 본색. 내 앞에서 싸지른 말은 엿바꿔 먹었니? 기억이 안 나?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못할 말했어. 내 부모 좀 챙기겠다는데 굳이 그걸 꼭 받아쳐 먹어야겠다고 한 게 누군데. 그렇게 그 반지가 좋으면 반지 만드는 공장 아들 맞나? 도통 대화라는 걸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저렇게 길길이 날뛰니 그저 피하는 수밖에요.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만 저런 인간인 몽덩이로도 약이 안 되니 쌩까는 게 상책이죠. 가지고 있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결혼 예물 비용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는 몇 개월 동안 서로 일해서 보태자는데 그게 그렇게 속물 취급 받을 일인가요?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시부모님 환갑 여행 보내드리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 내가 분명 경고했지? 차 계약 파기한 거면 네 민낯을 다 밝혀줄 거라고. 기대해. 내가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벼렀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설마 그때 그 일 말하는 거야. 그건 네 꼴린다를 생각하고 기대해. 뭐가 됐든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테니까.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는 시댁 어른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을 호출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신혼집에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나 뭘 하나요? 과거 그 일을 들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할 쓰레기는 아닐 거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이 오신다니 깨진 액자 먼저 치우고 집안을 정리했죠. 그러길 1시간쯤 흘렀을까요? 저희 신혼집에 어른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말만 듣고 어떻게 계약한 차를 냉큼 파기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오지 다짜고짜 어른한테 따지고 들어? 죄송합니다 해도 시원찮을 파네. 자네가 은영이한테 뭐라고 했나?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게. 제가 뭐 못할 말 했나요? 시부모님 환갑여행 경비는 손 못 댄다는 게 차를 파기할 정도로 나쁜 짓인가요? 아예 작정을 했더군요. 감히 장모님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드는 형국에 절로 입틀막이 되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그 인간은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제가 속고 살았던 이 인간의 실체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의도가 아닌 걸로 아는데? 은영인 자네 형편 생각해서 자네가 가진 돈에서 배려를 해준 거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말했나. 둘이 잘 살라고 타는 건 다 생략하지 않았나. 자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 됐고요. 제가 여기저기 세차 나온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싱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저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각설하고 뭔 대단한 말을 하려고 우리까지 오라가라야. 자네 어른들 불러놓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인가? 우리가 우습나? 설마 하고 있던 찰나 이미 그 인간 입에선 제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장인 장모님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추악하고 배워먹지 못한 건 제가 아니라 은영이 저우합니다. 제가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평생 은영이만큼은 지켜주려고 죽는 그날까지 입 밖에 안 내려고 했습니다. 뭔 사론이 그리 길어? 빨리 말해. 전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저 또한 두렵고 무서운 그 사건을 감히 떠올리지 않겨 안간힘을 다해 살고 있었는데 저 인간님에서 대수롭지 않게 나오다니요. 운영이한테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습니다. 뭐?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도 신혼집 대출 받았으니 빚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고. 자칫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이 분위기에서 제가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때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살 떨리는 그 심정 모르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은영이 저게 대학 졸업하고 다단계에 빠져서 미쳤었습니다. 제가 겨우 빼내왔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네요. 다단계라니. 아니 무슨 자다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유정이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 따라갔다가 다단계에 빠졌었죠. 앞뒤 상황 다 잘라먹고 제가 정말 빚이 몇천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막 소화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최대한 이성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판사판 이렇게 된 거 저도 다 말씀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빚이 5천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말하는 내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당황하면 일이 일파만파 더 커질 것 같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건 다들 아실 테고요. 하루는 친구가 자기 무슨 교육받는데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불법 다단계였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정말 억울한 건 저도 친구한테 당한 거예요. 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나름 또래들보다 연봉도 좀 더 높고 부러워하는 직장이기도 했죠. 회사 생활이 다 그렇듯이 초년생에겐 버겁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퇴근만 하면 유정이라는 친구와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자주 만나다 보니 일거수일투족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었죠. 그러던 주말 아침 갑자기 유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영아, 너 집이지? 나 지금 교육받으러 가는데 너도 가자. 어? 무슨 교육이길래 갑자기 주말을 가? 나한테만 말하는데 이거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주는 교육이래. 우리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고 추천받는 사람만 가나 봐. 오, 그래? 그럼 난 너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전 친구 따라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미나 장소 같은 곳을 갔어요. 거기는 친구 말대로 제 또래도 많았고 얼핏 봐선 저희 부모님 연배쯤 보이는 분들도 보였죠. 그곳이 불법 다단계 업체였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리는 경제 지식까지 알려주니 다단계라고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 친구가 한 달에 몇 배 떼는 거래 내역도 직접 보여줬고요. 눈앞에서 돈벌이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사실 친구도 저처럼 지인 따라왔다가 발목 잡힌 거였죠. 우와, 이게 한 달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 하는 거야? 이거 혹시 다단계 뭐 그런 건 아니지? 예, 넌 날 뭘로 보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널 데리고 왔겠니? 요즘 불법 다단계 이런 거 잘못하면 끝장나. 서운하다 너. 저도 그땐 뭐에 씌었는지 친구 말이라면 다 듣고 따라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전 재산을 밀어넣고도 대출까지 받게 될 지경까지 이른 거죠. 친구는 계속 괜찮다며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해서 본전 뽑고 몇십 배 이상으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금까지 늘어나 발을 빼기엔 감당이 안 됐죠. 입금되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금액이 몇 배로 많아지니 매달 사람 사는 게 아니었죠. 적게 버는 급여가 아니었음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거의 2년을 한 겁니다. 결국 대출은 연체까지 되고 집에 부모님이 아실까봐 우편물 주소지를 친구 집으로 돌려놓기까지 했고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터질 건 다 터지더라고요. 받았던 대출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전 친구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친구는 2년 내내 자기 말만 들으면 돈 벌 수 있다며 매번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지금 생각하니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그 불법 다단계로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됐고 개인 회생이 불가피했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악자까지 다 갚고 1년 전에 면책받아 이젠 신용회복도 한 상태고요. 긴 시간 불법 다단계 후유증으로 사람을 믿는 게 힘들어졌고 공황장애까지 왔었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손잡아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죠. 자기야, 이거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입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 알았지? 자기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젠 아무나 믿지 말고 자기 소신껏 하면 되는 거야. 이 시간 이후론 이 일은 잊어 없던 거야. 자, 리셋. 오케이? 오로지 제 마음만 살펴주던 남자친구에게 점점 사랑이 커졌습니다. 3살 어리긴 했어도 그 당시엔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가장 든든하고 멋진 내 남자였죠. 저의 밑바닥까지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 당연한 제 결정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사치였던 그때.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해주겠다던 이 남자친구가 자기 입으로 모든 걸 밝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배신감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운영이 너 이게 정말이야. 다 사실이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할 게 없어서 불법 다단계를 해? 좋은 대학만 나오면 뭐해? 바보같이 다단계나 하고 빚만 잔뜩. 우리 모르게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놓고 밥이 넘어가? 당최 말이 안 나온다. 아빠는 아니 우리 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다니. 너 도대체 직장생활을 어디로 한 거야? 왜 남들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내 딸이지만 정말 실망했다. 너 당분간 생각 좀 해보자.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근데 지금은 그 빚 다 갚았어요.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개인회생 면책받고 신용회복도 했고요. 빚잔치를 한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었죠. 불법 다단계 사건 이후론 저 자신 외엔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다 갚았던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얼굴은 곱상하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뒤에서 호박씨를 아주 그냥 종류별로 네가 닦았구나. 불법 다단계라니? 지금 우리가 모르는 빚 또 있는 거 아니야? 가증스러운 것. 두말할 것도 없다. 이 결혼 안 된다. 파혼해라. 남편이 니한테 신뢰가 생기겠냐? 어디서 여자가 아유 또 모르지. 지금도 다단계인지 뭔지 하고 있는지. 저도 억울하게 당했다며 지금은 다 갚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들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사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네?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다 찍어놓고 거기다 돌린 곳이 더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신혼집은요? 그러게 신혼집은 좀 더 천천히 하자 그랬잖아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여식을 잘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니, 여보. 우리 은혜가 이젠 빚 없다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자기도 당한 거라잖아요. 딱 들어봐도 그 친구한테 순진한 은혜가 다 한 거잖아요.
왜 자식 말은 안 듣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요? 난 우리 운영이 믿어요. 역시 친정엄마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과거를 잘근잘근 씹어준 남자친구는 나 몰라라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시댁 어른들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으로 시댁 어른들은 어떻게든 파혼시키려 하셨죠. 운영아, 너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엄마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 오빠가 너한테 갔나 싶고.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때는 저도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 당했잖아요. 그땐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는데 이젠 다 갚았잖아요. 이젠 이런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괜히 제가 죄송해요.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냐. 네가 제일 고생이다. 그나저나 계속 파혼 얘기가 나와서 어쩌냐. 난 내 딸이니 널 믿는다만 저쪽에서 계속 저러니 미치겠구나. 너도 그때 얼마나 혼자서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이 애미 맘이 미어진다. 엄마는 역시 엄마였습니다. 찍힐 대로 찍힌 엄마 자신의 마음도 뒤로 하고 오로지 그 당시에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게 제 힘들었을 마음만 생각하셨죠. 늘 엄마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감히 갖다 대지 못할 마음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차계약 파기했다는 거짓말을 안 했을 텐데 말이다. 그 녀석 버릇 고쳐보겠다고 매장 직원이랑 타짜고 이게 뭔 일이랬니? 엄마, 그 얘기 못하러 해요. 이미 끝난 일인걸. 그 자식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잖아요. 저쪽 사람들 말대로 그냥 파혼해요. 엄마 아빠께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저런 인간이랑 살다가 이혼할 바엔 지금 파혼이 낫지 싶어요. 부부는 신뢰와 믿음의 생명인데 이젠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 우리 빨리 털고 일어나자. 그래야 살지. 그냥 우리 똥 밟은 셈 치자꾸나. 똥도 아주 그냥 찰지고 질긴 똥 밟았다 생각하자. 참, 아침에 가서 확실하게 계약 파기는 한 거지. 네, 차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줬어요. 위약금이 너무 아까워서. 괜찮다. 이 위약금이 우리 인생 공부 시켜줬다 생각하자. 할 수 있겠니? 이렇게라도 개차반 같은 인간들 걸러는 게 어디냐?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즐겁게 살면 된다. 너무 주눅들지 말고. 알았지? 사실 융통성 없었던 남자친구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차 계약 파기했단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산전수전 그 힘든 시간마다 항상 제 옆에 있었던 남자친구를 제가 왜 힘들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저 아나무인의 세상 물정 모르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고쳐보고 싶어 매장 직원과 친정엄마 그리고 저까지 연기를 했던 거죠.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바뀌길 바라는 것도 다 제 욕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 투박한 걸음걸이만 봐도 무슨 말을 할지 눈에 훤했죠. 예.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마? 너는 분명 아직 빚이 많을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게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너는 낯짝이 몇 겹이니? 누가 할까 없는다. 어머니, 저 지금 빚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제 신용 보고서예요. 눈 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저도 억울하게 당했던 거고 이젠 그때 순진했던 제가 아니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암튼 이렇게 끝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전 당당히 신용보고서를 예비 시어머니께 딱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친구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이니 책임지고 다 갚았단 걸 보여드렸죠. 계속 입에 올리기엔
상처와 아픔이 닿지 않는 일이었고요. 말한다고 있던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제가 감내해야 하는 제 몫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로 마주하고 싶지도 굳이 생각해내기도 싫었습니다. 그나저나 너 차는 정말 취소한 거냐? 아무리 싹퉁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하늘 같은 사방차를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머니, 저 사실 차 계약 파기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엄마랑 매장 직원분들이랑 짜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유감입니다. 뭐? 이제 하다 취업이 될 사람을 취락펴락하려고 작정했구나. 베어먹지 못한 거 티내니? 건방에 하늘을 찌르고 있어? 그러니 불법 타당이나 하고 했겠지. 그때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예비시모한테서 세상 더러운 말은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믿었던 제 발등을 제가 찍었네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베어먹지 못하다뇨. 제가 비록 과거가 있긴 하나 남편 될 사람도 다 아는 일이고 이해하고 같이 보동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자기 차 계약 파겠다고 눈 돌아서 밝힌 거고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세상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그냥 네 억측인 거야. 그나저나 그럼 그 차는 예정대로 나오는 거냐? 그럼 진즉 말을 하지 왜 짜고 연기를 해서는. 아니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 차는 무슨 차예요? 오늘 확실하게 파겠어요. 신경 끄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같이 서 있는 것도 역겨워 자리를 피했지만 아마도 차 계약 파기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등신이잖아요? 차 계약은 아침에 진즉 확실히 제대로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미친 듯이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미친 소리를 뿜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차 계약 취소 안 했다며? 왜 연기까지 했던 거야? 그냥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해주지 그랬어. 어? 자기? 누가 네 자긴데?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패대기 쳤던 네 선배 은영이야, 은영이. 그 사이에 기억상실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 자기야,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서는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난 진짜 차 계약 파기한 줄 알고 눈이 돌아서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어?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지만 저 인간은 돌아도 너무 돌았나 봅니다. 지 손으로 제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라고 하네요. 아무리 차가 갖고 싶어도 그렇지. 저를 불법 다단계하는 빚 많은 사람이라며 자기 입으로 다 퍼뜨려 놓곤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절 위해 함께 버텨주고 살아주겠다고 하더니 자기 차 계약 파기했다고 이 사달을 내놓고는 이제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야, 너 똑바로 들어. 그때 네가 옆에 있어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평생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네 아내로서 누구보다 잘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했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픔이자 상처. 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네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비열하게 내뿜어. 그리고 내가 다 갚은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왜 거짓말을 해? 네가 인간이야? 정말 미안해. 매번 차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쳤었나 봐. 내가 살면서 내 차는 아직 가둬본 적이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떡하니 프로션 신형차를 해준다고 하니 눈이 안 돌겠어? 나 며칠 동안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잤어. 근데 갑자기 차가 안 나온다고 하니 죽을 것 같았다고. 정말 미안해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고 죽을 것 같아도 결혼까지 약속한 아내 될 사람의 과거를 그렇게 확인 사살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제 과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옆에서 같이 다독이면서 저를 일으켜줬는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살리고 죽이고를 반복합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과거를 약점으로 자신의 복수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그 사실이 아직까지도 치가 떨립니다. 적어도 제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불구덩이 같은 상황이었어도 자기 여자로서의 인생은 지켜줬어야죠.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네가 굵직하게 내 인생을 터뜨려주는 바람에 우리 엄마 충격에서 못 태어나오고 계셔. 이 정도면 너랑 나 끝 아니겠니? 내 아픈 과거가 고작 그 차보다 못했다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내가 차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건 말이야. 아, 자기야 제발 어머니 충격받으신 건 내가 두고두고 사죄하면서 더 잘할게. 어차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양가 어른들만 아시는 거고 부모님들은 자식 이해하시잖아.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두 번 다신 입 밖에 꺼내지 않을게. 과거의 힘겨운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인생 나락으로 떠하는 지금 원망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빨리 파혼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와중에 이 인간의 소음은 제 심기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아니, 심장을 요리조리 후벼 팠다는 게 맞겠네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네가 그렇게 사죄하고 싶으면 조용히 가서 신혼집 정리하고 날 몰랐던 때로 돌아가. 분명 날 몰랐던 때라고 했다. 이제부터 그 입 잘 놀려야 할 거야. 자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너 마음 가라앉으면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기다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던 남자친구는 차 계약이 확실하게 파기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야 발길을 끊더군요. 마지막까지도 저보다는 자신의 차를 위했던 속물 위선자였죠. 전 남자친구를 완전 차단했고 그 인간은 답답한 마음에 차 계약을 했던 매장으로 직접 찾아갔다더군요. 담당자가 직접 파기 계약서를 보여주고 위약금 영수증까지 들이미니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이런 속 깊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기 탓이라고 하며 세상 무너질 듯 울었다고 하네요. 인생의 처절한 맛을 본 그 일이 지난 지도 벌써 1년이 됐네요. 내 모든 걸 안아주고 지켜줄 것 같아 끝사랑이라 생각했던 그 인간은 아직 차 한 대 못 사고 그냥저냥 지내고 있다네요. 참, 그 모아둔 500만 원은 자기 남동생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다 날렸다고 하고요. 처음부터 제 말 듣고 했으면 돈도 살리고 기분 좋게 환갑여행도 보내드렸겠죠? 안 될 인연은 아무리 싸잡아 매도 안 되나 봅니다.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은 30대이니 인생사 세우지 마라 생각하고 달려보려고요. 이제 재충전 완료했으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